긴급 속보입니다. 미국 스포츠 역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0년 동안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던 장면,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꿈과 같았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날아간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경기장은 폭발하듯 흔들렸습니다.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이 동시에 휘날렸고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희를 터뜨렸습니다. 어린 팬들은 눈을 반짝이며 영웅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마치 역사가 다시 쓰이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희는 단 몇 초 만에 뒤집혔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선명하게 찍힌 글자, 득점 취소. 순식간에 경기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환호는 정적이 되었고 눈부시던 웃음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첫 번째 골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손흥민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비수를 제치며 달려드는 그의 발끝에서 또다시 공은 골망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희를 외쳤습니다. 눈물과 기쁨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모두가 이번만큼은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호가 끊기듯 멈췄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마저 떨리며 끊어졌습니다. 경기장은 갑작스러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번째 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은 폭풍 같은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해설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며칠 뒤 미국 전역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심판의 권위가 흔들리고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으며 세계 팬들이 한국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새로운 방식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손흥민의 존재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보다 큰 승리, 한국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의 진실과 숨겨진 반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남긴 위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헤인스예요. 저는 올해 66이고 제 인생 대부분을 기자석과 호텔 로비, 그리고 늦은 밤 신문사에서 보내왔었어요. 저는 영국 출신의 스포츠 기자였었죠. 수천 경기를 추운 밤에도 뜨거운 오후에도 지켜봤었어요. 챔피언들이 울던 장면도 약자들이 일어서는 순간도 다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저는 언제나 한 가지 믿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었어요. 아시아 선수들은 큰 순간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학회에서도 했었고 라디오에서도 말했었고 저를 존경하던 젊은 기자들에게도 들려줬었습니다. 기사 속 줄과 줄 사이에도 심어 넣곤 했었죠. 그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중력처럼, 자연의 법칙처럼, 역사의 일부처럼 느껴졌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언급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었죠. 발은 빠르고 기술은 좋아요. 하지만 진짜 압박이 올 때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했었고 마치 세상의 딱딱한 진실을 전해주는 현명한 선생처럼 차분하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했었고 현명하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은 게으른 거였어요. 익숙한 옛 이야기에 기대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승리라는 단어는 제 기록에서 한국 옆에 두지 않았었어요. 영웅, 역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단어들은 남미, 유럽 늘 보아오던 강팀들 옆에 적어두었었습니다. 존중이라는 건 늘 익숙한 우승자들에게만 줬었고 존엄이라는 단어는 제가 수백 번 사진으로 남긴 오래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챔피언들에게만 써왔었어요. 그러다 영국에서도 모든 방이 조용해지는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죠. 뉴스룸 화면에는 긴 드리블, 날카로운 방향 전환, 깔끔한 마무리 장면들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인턴들은 저 선수는 달라요.
하고 속삭였었고 런던 거리에는 젊은 팬들이 그의 유니폼을 입고 걸어 다녔습니다. 관광객들도 경기 날이면 작은 한국 국기를 흔들며 저희 유리창 밖을 지나가곤 했었어요.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제 믿음을 흔드는 그 변화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고집했었죠. 잘하긴 해요. 하지만 진짜 큰 순간이 오면 작아질 거예요. 아시아 선수들은 큰 순간에선 못 이겨요. 저는 그 말을 또다시 반복했었습니다. 북소리처럼 확신으로 가장한 침묵처럼 말이죠. 그 침묵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어느 날 편집장이 제게 배정을 줬습니다. 텍사스야. 그녀가 일정표를 두드리며 말했었어요. 큰 경기야. 큰 관중. 손흥민을 내가 맡아. 저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설레고 있었죠. 드디어 제 믿음을 증명할 기회라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의 스타가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깔끔한 칼럼과 쉬운 제목을 쓸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저는 또 한 번 옳다고 역사를 늘 아는 남자라고 불릴 거라 믿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경기 후에 쓸 단어들을 첫 장에 적었었어요. 압박, 실수, 긴장, 침묵. 그리고 쓰지 않을 단어들도 적어두었죠. 승리, 영웅, 존엄, 존중. 용서라는 단어도 썼다가 곧 지워버렸습니다. 필요 없어. 오늘은 용서 같은 건 쓰일 일이 없을 거야. 오늘은 규칙을 확인하는 밤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 만족해하며 수첩을 덮었었죠. 하지만 창밖 세상은 계속 제게 반대하고 있었어요. 동네 카페에서는 두 소년이 휴대폰으로 손흥민의 영상을 함께 보며 즐겁게 웃고 있었고, 역에서는 한 엄마가 딸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고 있었는데 그 목도리는 한국 색깔이었죠. 잡지 가판대에는 새로운 리더 라는 제목과 함께 환하게 웃는 손흥민의 얼굴이 실려 있었어요. 리더? 한국에서? 저는 그 잡지를 뒤집어 놓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기장의 조명 아래에서 꿈을 꾸었었어요. 터널이 보이고 관중의 함성이 들리고 그 소리 속에 한 선수가 아주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폭풍 같은 소리 한가운데 고요한 원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 머릿속에는 침묵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비웃었죠. 너 벌써 66이야. 더 이상 기적을 쫓는 소년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은 본대로 쓰는 거야. 역사는 사실대로만 적는 거지. 텍사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미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죠. 경험이 중요하다. 압박은 진실을 드러낸다. 한국은 마음은 있지만 마지막 순간을 버틸 강철은 없다고 썼었고 재능은 승리와 같지 않다고 적어두었죠. 영웅은 드물고 지도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었습니다. 착륙할 때 창밖에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보였어요. 그날 경기장은 가득 찰 거라고 했었죠. 무덥고 시끄러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디테일이 좋았어요. 제 이야기에 딱 맞았으니까요. 열기, 소음, 압박 그리고 똑같은 결말. 기자회견도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어려운 질문, 굳은 표정, 조심스러운 답변. 패배를 가린 침묵과 존엄. 수천 번 봐온 그림이었죠. 하지만 아주 작은 의문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존중이라는 게 제가 모르는 방식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면? 존엄이라는 게 단지 패배의 가면이 아니라 진짜 힘일 수도 있다면? 용서라는 게 둔탁한 분노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생각들을 억눌렀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아시아 선수들은 큰 순간에선 못 이긴다. 이 문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사 구상에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가방을 챙기고 펜을 확인하면서 다시 예전의 단단한 갑옷을 걸쳤죠. 역사는 발이 빠른 한 선수 때문에 굽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한 소년이 손으로 그린 종이 팻말을 흔들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내 영웅. 그는 팀버스를 향해 흔들었지만 창문은 짙게 가려져 있어서 선수들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소년의 눈은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밝고 용감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종류의 희망이었죠.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기 시작 전 혼자서 사이드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수첩을 손에 쥐고 있었죠. 관중석은 거대한 엔진처럼 웅성거렸고 깃발은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선수들의 이름이 불릴 때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소리의 크기가 확 뛰어올랐어요. 공기의 결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노래처럼 오르내리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늘 하던 대로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본대로 써라. 진실을 써라. 역사를 써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진실은 함성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다가올 거라는 걸요. 존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존중을 요구하며 용서를 바라는 모습으로 제게 다가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은 아주 다른 종류의 승리로 이끌 것이었어요. 제가 수년간 의심해왔던 바로 그 선수, 공항에서 소년이 영웅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한국에서 온 별빛 같은 선수와 함께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열린 경기는 뜨겁고 요란했었어요. 해는 천천히 경기장 벽 뒤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기자석 높은 자리에 앉아서 수첩을 펼치고 있었어요. 제 목적은 응원이 아니었고 오래된 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였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걸 직접 보고 싶었었어요. 휘슬이 울리자 관중석은 폭풍처럼 터져나왔었어요. 수천 명의 팬들이 한국 국기를 흔들며 붉고 푸른색이 하늘 위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 모든 소음이 다 헛된 거야. 곧 침묵으로 바뀔 거야. 저 선수가 사라지면. 하지만 경기 시작 20분 만에 일이 벌어졌었어요. 손흥민은 번개처럼 움직였죠. 첫 번째 터치는 부드럽고 두 번째 터치는 날카로웠으며 세 번째 터치는 치명적이었었습니다. 공은 골키퍼 손끝을 스치며 휘어들어가 골망을 흔들었어요. 골이었죠. 경기장은 폭발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뛰어오르고 낯선 이들이 서로 끌어안았었죠. 제 앞에 있던 소녀는 코리아, 코리아 하고 외쳤고 그의 아버지는 아이를 들어 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조차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숙였었습니다. 제 마음이 머리보다 먼저 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심판의 휘슬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대형 화면에는 노골이라고 뜨고 있었죠. 환호성은 분노로 무너졌었습니다. 팬들이 안 돼. 하고 소리쳤고 제 뒤에 있던 한 남자는 욕을 퍼부었어요. 소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었죠. 저는 경기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흥민은 심판 근처에 서 있었는데 소리치지도 않았고 팔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걸어 나갔었어요.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골 빼앗김. 침묵. 경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10분 뒤 손흥민은 또다시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비수를 돌처럼 갈라진 틈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가볍게 제치고 나갔었어요. 그리고 왼발로 공을 강하게 찼죠. 공은 빠르고 깨끗하게 골문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골이었어요. 경기장은 흔들릴 정도로 요동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세게 뛰어오르는 바람에 제 발밑 바닥이 떨리고 있었어요. 앞줄에 앉은 중년 남성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고 그 소녀는 다시 일어나 그는 영웅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제 손가락조차 펜을 쥔 채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휘슬이 울렸습니다. 심판은 팔을 들어 올리고 고개를 저었죠. 두 번째 골도 취소된 겁니다. 관중석의 소음은 곧 혼란으로 바뀌었어요. 팬들은 분노했고 어떤 이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으며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불공평해, 불공평해, 불공평해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의 동료 선수들이 심판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고 호소하고 있었어요. 심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손은 단호했었죠. 전광판의 점수는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고 양손을 잠시 허리에 얹었다가 이내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원래 자리로 뛰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선수라면 분노했을 거예요. 다른 스타라면 존중을 요구하며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국 선수는 가만히 침착하게 그리고 조용히 서 있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습니다. 봐라. 그는 여기서 절대 못 이겨. 제 귀에는 강하게 들렸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금이 가고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오래된 제 믿음을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경기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거의 집중하지 못했었어요. 계속 그의 반응만 떠올리고 있었죠. 왜 싸우지 않았을까? 왜 소리치지 않았을까? 왜 그의 침묵이 수많은 분노의 목소리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을까? 제 주위 관중들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고 한 여성은 국기를 휘두르며 심판을 향해 분노를 쏟고 있었어요. 경기장은 불타는 혼란이었지만 단 한 사람은 물처럼 서 있었어요. 불길 속에서도 타오르지 않는 한 사람.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2번 빼앗긴 골. 혼란은 온 사방에 퍼졌음. 하지만 손흥민은 조용히 서 있었음. 한국도 조용히 서 있었음. 침묵은 경기장에서 가장 강한 소리가 되었음.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제 오래된 믿음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 선수의 침묵 속에 강한 힘이 숨어 있었고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텍사스에서 열린 경기는 관중들의 야유가 여전히 공기 속에 울려 퍼진 채 끝났었어요. 팬들은 심판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선수들은 고개를 저으며 경기장을 떠나고 있었으며 기자들은 이미 분노에 찬 기사들을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수첩을 덮으며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번 빼앗긴 골, 온통 뒤엉킨 혼란, 그리고 싸우지 않는 조용한 한국의 공격수. 저는 모든 걸 다 본 줄 알았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었어요. 기자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무척 더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기자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한 전직 선수는 이건 강탈이야 하고 외쳤고 또 다른 해설자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내 40년 스포츠 인생에서 이런 건 처음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모두가 분노를 기대했고 모두가 불길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들어오는 순간 그 폭풍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화난 얼굴도 아니었고 무너진 모습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처럼 평온했었죠. 자리에 앉아 작은 종이컵에 물을 따르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폭발을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폭발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만이 있었죠. 첫 번째 질문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손 선수 심판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안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모두가 날카로운 말, 심지어 모욕까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부드럽게 대답했었죠. 축구는 원래 그런 경기입니다. 웅성거림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두 번째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화나지 않습니까? 2골이나 빼앗겼는데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었습니다. 화낸다고 해서 골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어요. 경기장에서 소리치던 그의 동료들조차 속삭임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뜬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말은 분노보다 더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들의 분노보다 강했고 그의 존엄은 그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펜을 종이 위에 멈춘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스포츠를 다뤄오면서 선수들이 울고 욕하고 심지어 물병을 던지는 것도 봤었어요. 감독들이 방을 뛰쳐나가는 모습도 수없이 봤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2골을 빼앗기고도 전 세계 앞에 서서 평온한 침묵으로 분노 대신 용서로 말하는 선수라니요.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손 선수 심판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손흥민은 쓴웃음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어요. 심판도 사람이에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여기서 배웠으면 할 뿐입니다. 뒤이어 찾아온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강하고 거의 신성한 기운처럼 느껴졌었죠.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가볍게 들렸고
더 이상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는 이는 없었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기들의 분노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한 젊은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아시아 선수들은 큰 순간에 이길 수 없다는 제 오랜 믿음이 제 귀에선 점점 더 약하게 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손흥민은 골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존중을 얻었고 불의를 존엄으로 바꾸었으며 혼란을 평온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관중석에 있던 작은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 골이 취소됐을 때 울던 그 아이 말이에요. 지금 TV로 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면 무엇을 느낄까요? 피해자가 아니라 공정함을 구걸하는 남자도 아니었어요. 그 소년이 보는 건 조용하고 강한 영웅, 침묵조차 승리가 될 수 있음을 세상에 가르쳐주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소음과 갈등으로 가득하던 기자실은 듣는 공간이 되었죠. 모두가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골이나 트로피가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존엄과 용서가 만드는 역사였었죠. 저도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목이 바짝 마르고 손에는 땀이 맺혔어요. 저는 그에게 왜 싸우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죠. 하지만 그의 평온한 눈빛을 바라보자 도저히 묻지 못했어요. 그 침묵은 제 안 깊은 곳까지 들어와 저를 멈추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수첩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침묵은 분노보다 강하다. 손흥민이 자리를 떠날 때 방은 소음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었죠. 사람들은 그의 걸음걸이, 그의 태도를 존중하는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며 기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나갔어요. 그의 발소리는 부드럽게 울렸지만 경기장의 야유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에도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었어요. 수첩에 적은 그 문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세운 오래된 벽, 한국은 큰 순간에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그 믿음을 곱씹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순간이었고 어쩌면 한국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이미 이기고 있었던 거였죠. 텍사스에서 경기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의 소음은 멈추지 않았었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카페에서는 남자들이 심판 판정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화가 난 청취자들이 부당함을 소리치고 있었어요. 뉴스룸에서는 제 동료들이 책상을 치며 말했었습니다. 두 골이나 빼앗겼어. 저는 차분하려고 했었지만 기자회견장에서 조용히 서 있던 손흥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화낸다고 해서 골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의 그 말이 종소리처럼 제 머릿속을 울리고 있었죠. 잊으려 했었지만 도저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들고 뉴스룸에 들어갔어요. 방 안은 떠들썩했죠. 그런데 한 젊은 기자가 얼굴이 창백한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에드워드, 이거 보세요. 심판이 공개 편지를 썼어요. 저는 큰 소리로 웃어버렸어요. 심판이 편지를? 그건 불가능해. 심판은 절대 사과하지 않아.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어디서도 말이야. 하지만 그 젊은 기자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에 태블릿을 들이밀었어요. 직접 읽어보세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글씨로 쓰인 글자가 제 눈앞에 있었죠. 텍사스 경기의 주심 마르코 디아즈라는 이름이 서명된 편지였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넣은 두 골을 잘못 취소했습니다. 위대한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빼앗았습니다. 그에게, 한국에게, 그리고 공정함을 믿었던 모든 팬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뉴스룸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에어컨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죽인 탄식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150년 만에 처음이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죠. 이런 건 역사에 없었어. TV 화면에는 CNN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미국 스포츠 역사상 첫 심판의 사과. BBC 자막에는 손흥민에게 고개 숙인 심판. ESPN은 침묵이 존중을 만들다라고 띄워주고 있었죠.
저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를 쏟아버렸고 수첩 위에 얼룩이 번졌어요. 하지만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국에게, 팬들에게 사과한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이것은 역사였고 저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잘난 듯 말했었죠. 심판이 아시아 선수에게 고개 숙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절대.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그것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40년 동안 저는 큰 순간들을 기록해 왔어요. 저는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것은 골가 트로피 기록이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편지 한 장이었는데 죄책감과 진실에서 비롯된 글이 전 세계 스포츠계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 한국 선수, 분노 대신 침묵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기자들이 정신없이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편집장들이 마감 시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안에서 인정했어요.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어쩌면 한국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할지도 몰라. 어쩌면 침묵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도 몰라. 그날 오후 저는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무겁게 덮여 있었고 거리는 차들로 분주했죠. 길모퉁이에서 작은 한국 국기를 흔드는 소년이 보였어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아빠, 심판이 사과했대. 손흥민은 영웅이야.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영웅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남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저는 한국 선수에게 그 단어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온 세상이 그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제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었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미국 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한 심판이 공식 편지로 사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의 침묵과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방 안의 고요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존엄. 그것은 시끄럽지 않았고 폭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었죠. 그리고 결국 역사를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펜을 힘주어 눌러 적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때문에 일어났다. 그 다음 날 뉴스룸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었어요. 전화는 끊이지 않고 울리고 있었고 기자들은 책상 너머로 서로 소리치고 있었으며 모든 화면에는 같은 얼굴이 나오고 있었죠. 손흥민. 세상은 그의 골뿐 아니라 그의 침묵, 그의 평온함, 그의 존엄을 멈추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로 앉자 한 동료가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에드워드 믿기나요? 심판이 사과했는데 손은 그걸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했대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저는 담담한 척 어깨를 으쓱했었어요. 하지만 속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직접 봤었고 편지도 읽었으며 이제는 그 사과에 대한 손흥민의 답까지 듣고 있었으니까요. 기자들이 손흥민에게 물었었어요. 심판의 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두가 그가 화낼 거라 기대했었죠. 너무 늦었다라는 말을 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심판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망치처럼 두드렸습니다. 두 골을 빼앗겼는데, 전 세계 앞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고맙다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따뜻했었습니다. 그는 사과를 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용기로 본 것이었어요. 다른 기자가 또 물었죠. 그래도 속상하지 않으셨나요?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물론 아팠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사람이 하는 경기입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텍사스 기자회견 때처럼 말이죠. 기자들은 펜을 내렸고 카메라맨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특별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말은 기사 제목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듯 들렸습니다. 저는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용서는 승리보다 강할 수 있다. 나중에 TV를 켰을 때 그의 동료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한 선수가 말했죠. 손은 끝까지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우리에게 존중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 다른 선수는 이렇게 덧붙였죠. 그는 소리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입니다. 그는 용서하기 때문에 리더예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수십 년 동안 피하려고 했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동료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손은 영웅입니다. 그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영웅, 영웅, 영웅. 다른 채널에 등장한 포체티노 감독의 말은 더 강렬했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예술가예요. 그는 미래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영웅, 리더. 이 단어들이 한국 선수에게 붙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저는 한국은 큰 순간에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세상에 말했었죠. 그런데 이제 세상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존중이란 외치고 싸우고 분노로 사람들을 꺾어야 얻는 거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반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존중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존엄이 승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용서가 영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텍사스 경기장의 팬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끌어안던 소년, 눈물을 닦던 남자, 국기를 휘두르던 여자. 그들은 승리가 빼앗겼다고 울었었지만 어쩌면 더 큰 승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점수판이 아닌 수백만 관중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리마다 인파가 모여 국기를 흔들며 골뿐 아니라 존중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아이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들고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브라질의 해설자들은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축구가 세계인의 경기인 이유다. 존엄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제 고향 영국에서도 라디오 청취자들이 말했죠. 우리는 손의 침묵에서 배워야 한다. 제 얼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했었어요. 그들이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늘 무너질 거라 말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외침이 아닌 용서로 이룬 승리. 골이 아닌 존엄으로 만든 승리.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십 번 써왔던 문장을 가로지르고 지웠어요. 아시아 선수들은 큰 순간에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의 침묵은 우리에게 존중을 가르쳤다. 한국은 이미 이겼다. 저는 수첩을 덮고 의자에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깨달았죠. 이것은 단지 손흥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승리였던 겁니다. 작은 나라, 종종 무시당하던 그 나라가 전 세계에 존중과 용서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오래된 비평가 에드워드 헤인스는 이제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뉴스룸의 불빛이 꺼진 뒤 저는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거리 밖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수천 편의 기사를 썼었어요. 골에 대해, 트로피에 대해, 챔피언에 대해. 하지만 이번 글은 달랐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공이 골라인을 넘는 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무엇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큰 순간에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믿었었습니다. 저는 침묵은 약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텍사스에서 제가 본 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이었고 존엄이었으며 존중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수년 동안 기다려온 듯 제 펜 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제 믿음은 문장을 적을 때마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 속에서 조용히 서 있던 손흥민을 썼고
역사를 뒤흔든 그 불가능했던 심판의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분노보다 강했던 용서, 함성보다 더 크게 울리던 침묵을 적었어요. 글을 다 쓰고 난 뒤 저는 몸을 뒤로 젖히고 제 문장을 읽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의견이 아닌 진실을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ESPN은 존중의 승리라고 했고 BBC는 역사를 만든 침묵이라는 제목을 달았으며 CNN은 분노보다 강한 용서라고 보도했어요. 제 이메일에는 전 세계 독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 인사를 했고 어떤 이는 저와 같은 편견을 가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손흥민 덕분에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봤던 그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국기를 흔들며 울던 그 아이. 그는 손흥민을 영웅이라 불렀었죠. 그리고 이제는 세상 전체가 똑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웅, 예술가, 리더. 이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제 역사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순간은 아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지나던 길이었는데 아이들 몇 명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붉은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는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손처럼 해. 침착해야 해. 강해야 해. 그리고 골을 넣었을 때 그는 소리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치 그가 존경하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승리는 골보다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어주고 있었어요. 존엄으로 침묵으로 용서로 이기는 또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승리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생각을 곱씹었어요. 40년 동안 저는 역사가 트로피로만 쓰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역사는 존중의 순간들로도 쓰이는 것일지 몰라요. 가장 강한 영웅은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용서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손흥민은 골보다 위대한 승리를 남겼다. 그는 한국의 존엄의 승리를 남겼다. 그 말들은 무겁지만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본 모두의 것이었고 그 침묵에서 배운 모두의 것이었죠. 해가 도심 너머로 저물 때 저는 제 삶이 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의심이나 편견으로 글을 쓰지 않을 겁니다. 존중으로 존엄으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침묵이 함성보다 크게 울리고 때로는 한국이 세상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